네, 뉴스로 여는 아침 방송인 조현정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좀 아침을 더 일찍 열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오늘부터는 깜짝 놀라셨죠? 이게 네. 모든 분들이 김다운 PD 지금 기다리셨을 텐데. 조현정 씨 기다리는 분도 많아요. 예. 저희가 좀 이것저것 시도하는 정신이 그렇죠. 강해서 앞으로 제가 한 4주 더 봅니다. 4주 뉴스도 정도. 많은데 김다운 PD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조현정 씨는 고사리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연말정산으로 좀 돈 받으셨다는 얘기 아직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고사리를 사달라는 거예요? 고사리를 듬뿍 얹은 무언가를. 아니, 이 육개장도 얘기를 왜 좋고요. 하냐면 예. 워낙 조현정 씨가 우리한테 소중한 인력이니까 그런가요? 함부로 고사리 채취하러 가지 마라. 예, 가더라도 뭐 비상식량 이런 거 챙겨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평소에 아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보죠. 첫 소식. 네, 오늘 첫 소식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무슨 일인가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인데요. JTBC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 지휘라인도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성접대 장소라고 지목된 별장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이었죠. 그 별장에서는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 명함이 쏟아져 나왔는데 윤중천 씨의 운전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지목했고 그중 한 명이 윤갑근 전 고검장이라는 겁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저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인데 네네. 누굽니까? 당시 김학의 재수사 지휘라인인 대검 반부패 부장 출신이고요. 경찰이 검찰 송치 의견서에 유력한 접대 대상자로 이 윤 전 고검장의 이름을 적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함께 별장에 드나든 공범에게 수사를 맡긴 셈이 되는 건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검찰이 과거 사위를 2개월 연장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좀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런 반응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본래 예정돼 있던 기간이 이달 말까지였죠. 그리고 마무리하겠다고 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법무부 산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 결정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검경에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었고 예. 또 국민 여론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쪽으로 하나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장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그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청원글은 엿새 만에 64만 명 이상의 64만 명? 예. 받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는요. 여러 매체에 출연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JTBC 출연분 들어보시죠. 검찰 과거사에 그렇게 의지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연장을 함에 있어서도 할 때마다 저희가 굉장히 사정하듯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부르면 오겠냐. 또 오더라도 인정을 안 할 사람을 부르면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네,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였고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음성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예. 과거서에는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짚어드렸었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이 돼서야 사건이 재배당됐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부족한 사정을 감안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다른 사건들은 원래 계획대로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연장을 기다리던 분들이 워낙 많았고 또 본래 과거 사위가 좀 수사 현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입장을 선회한 건데 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되고요. 예. 또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공소시효 문제겠죠. 어떻게 되나요?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에는 별장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9년쯤일 거다 이런 주장이 대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이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시효가 좀 지나서 처벌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장자연 씨 사건이나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조금 다른 혐의로 집어넣어서 하면은 연결해서 이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혐의라면 뭐 특수강간 혐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최근에 윤지호 씨가 증언하면서 좀 흐름이 바뀐 경향이 있어요. 예, 그간에 그 유서를 남긴 자살이라고 바라봤었지만 예. 윤지호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 자살 유서가 아니라 법정 문건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인터넷 포털 실검에는 같은 소속사였던 배우 이미숙 씨 이름이 종일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한 뉴스 앵커는 윤지호 씨에게 장자연 리스트 실명을 이 자리에서 여기 생방송에서 공개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윤지호 씨가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상황에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단 내부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다만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온라인에서는 격한 환영의 반응과 함께 2개월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팔아 2개월 지나면 조용해지려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힘없는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런 글들이 베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뭐 2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주어진 2개월 일단 진실을 밝히는데 오롯이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네, 취업 청탁 의혹 소식인데요. KT 세노조가 긴급 성명을 내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황교안 아들 정가뷴이라는 키워드가 실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 채용 비리 당시에 6명의 특혜 채용 청탁에 있었고 2009년 당시에는 공채 인원 300명 중에 35명의 청탁이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네요. 예, 이렇게 폭로를 한 건데요.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이던 시절에 황 대표 아들이 KT 법무실에 근무를 했고 정가뷴 의원 아들은 KT 대외협력실 소속으로 국회를 담당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청탁 대상자를 면접에서 탈락시키면 그 면접위원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펼쳤는데요. 더 이어서 경영진이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서 통신 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연 화재와 같은 통신 대란이다. 즉 부패와 무능은 함께 왔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교안 대표 또 정가뷴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즉각 반박했는데요. 황 대표가 공직 퇴임한 이후에 5개월 뒤에 아들이 KT에 입사를 한 거고 또 KT를 포함해서 5개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이 중에 골라서 입사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가뷴 의원도 그 아들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공채로 입사를 했고 대응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KT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강원랜드도 지금 실시간 검색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2013년 말에 그 권성동 의원 비서관 김모 씨가 경력직으로 채용됐던 당시에 강원랜드 인사팀장이었던 A 씨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이 시키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사팀이 원래 채용 계획이 없었지만 최 전 사장 지시로 채용이 시작되더니 한 달여 만에 이 채용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강원랜드나 KT나 두 군데 모두 꿈의 직장이라고. 그렇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이게 진위 여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는 물론이고 또 채용 비리라는 말로 시끄러워진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취준생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보죠. 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예. 예, 주범격인 피해자가 피살자 시신을 유기하고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옮긴 엽기적인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범인들은 집안에 있던 5억 원을 갖고 달아났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범인 중에 한 명인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는 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예. 피해자가 투자 목적으로 김 씨 돈을 빌려다가 썼지만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피해자의 아들인 이희진 씨는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불법 주식 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짧게 볼까요? 전동 킥보드 얘기가 있네요. 이 전동 킥보드가요, 자전거 도로를 이제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예, 시속 25km 제한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다만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견해차에는 배달 서비스 업계가 사실은 껴있습니다. 네. 배달업체들은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라든가 로봇 이런 운송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었지만 규제에 막혀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도로 규제가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25km 제한 속도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배달업체들이 요구했던 건은 국토부가 별도의 연구 용역을 해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좀 차로 위로 달릴 때 위험하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네. 이렇게 바뀌게 되었군요. 여기까지 듣죠. 방송인 조윤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